여러분 혹시 검진에서 지방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와 상관없이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30%가 넘습니다. 약 3명 중 1명 꼴이니 우리 모두 예외는 아닐 텐데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살을 빼고 운동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던 지방간 환자들에게도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레즈디프라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약이 지방간을 쏙쏙 빼주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가격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음주라든지 또는 약재들 이런 것들 없이 간에 지방이 침착됨으로써 간에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지방이 침착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부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화, 심지어는 간암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수용체가 크게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간세포에는 베타가 주로 관여를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베타를 자극하게 되면 마치 갑상선 호르몬이 간세포에 작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용체가 자극이 되면 간세포 내에 있는 지방들이 빠르게 대사가 움직이면서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쌓이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수용체를 자극하는 약재가 바로 레즈디프라입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상으로는 간 내에 5% 이상의 지방이 침착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약간 좀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환자들에게 경우를 따졌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얼만큼 염증이 심해서 간 경화, 흔히 말하는 섬유화가 왔는지 환자군을 나누고 각각 투여를 해봤습니다. 플라세보라고 부르는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약과 그 다음에 레즈디프라 80ml, 100ml 군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위약군보다 이 약을 투여한 군은 20에서 30% 정도 지방 간염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섬유화의 정도가 단계로 따졌을 때 1단계 이상 좋아진, 말 그대로 간이 풀리는 그랬던 사람들이 40에서 50%가량 있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전보다 이 경화기가 좋아졌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데이터인데요. 심지어는 이게 2단계 이상 좋아진 사람은 10%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지방간 치료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체중을 빼면 지방이 같이 몸 밖에서 빠져나가면서 간에 있는 지방들도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체중 감량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거 딱 2가지 있잖아요. 식단과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체중을 빼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살 빼는 거 누구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살을 빼는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재에 우리가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약재다 얘기를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당뇨약들에 해당하는 약들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뇨약이다 보니까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또 장기 복용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간 보호제, 항염증제 등등등이 사용이 되었지만 이것들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간세포에서 지방을 빼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즈디프라가 나오면서 간세포에서 지방을 빼내는 그런 치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방간 치료에서는 완전히 획기적인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약이라 하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죠. 부작용을 호소했던 환자들 중에서 한 40% 환자들은 부작용이 있었고 이 중에서 실제로 정말 심각한 부작용, 약제 중단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약제 변경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은 약 11에서 13%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작용 중에서 제일 흔했던 거는 설사였는데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이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관절통, 울렁거림 등등의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의료라는 것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이 공급과 수요가 1대1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 있다고 할게요. 굉장히 이름 처음 들어보거나 그런 희귀한 질환들의 경우에는 환자 숫자가 많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약을 원하지만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적은 수의 환자들, 보호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가의 어려운 약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질환은 많은데 좋은 치료제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치료제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즈디프라가 나오면서 지방간에 딱 맞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 수요에 딱 맞는 그런 케이스여서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고 개발을 한 이후에도 이 약이 실제로 임상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는지를 보는 임상 시험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비싼데요. 그러다가도 많은 사람들한테 투약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몇 년을 사용하다 보면 특허권이 풀려서 여러 회사들이 만들게 되면 또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다른 희귀 질환들에 비해서 굉장히 환자군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약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즉 4명 중에 1명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는 지방 간염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역시 결국은 간 경화를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간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말기 간 질환 환자들 중에서 예전에 제일 흔했던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알코올 등을 제치고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2위 그리고 곧 1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즈디프라가 지방간, 염증, 그리고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수치까지 좋아지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될지 그리고 부작용은 잘 관리가 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